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 우리 공부할 내용은 이제 7장 할 차례죠. 7번째 챕터인데 그 회전운동하고 중력의 법칙에 관한 것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회전운동 그러면 일반적인 회전운동을 다 다룰 수는 없고 그러니까 뭘 생각하면 되냐면 원운동 있죠. 원 위를 뺑뺑 도는 운동, 이 원운동을 가지고 회전운동을 공부하자 하는 것이 될 거고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회전은 꼭 원 운동만이 회전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나선 운동도 회전이 있는 거고, 뭐 타원이다, 쌍곡선이다 그런 것들도 다 회전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좀 더 복잡한 다른 뭔가가 있기 때문에 순전히 회전만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원 운동을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제 원 운동하고 중력 법칙하고는 사실 요것은 별개예요. 중력 법칙과 회전 운동은 원칙적으로는 다른 챕터에서 따로따로 각각 얘기를 하게 되는 주제인데, 이제 요 기초, 일반 물리학 기초에서는 이걸 묶어 있어요. 교재에. 그래서 묶어서 그냥 같이 진행할 건데, 그러면 이 묶은 이유가 뭐냐? 중력 법칙에서 중력 자체, 중력의 법칙 자체는 회전과 별개지만은 이 중력 법칙을 어디다 적용을 시키냐면 행성의 운동 있죠. 그죠? 별들의 운동, 행성의 운동이나 아니면은 달의 운동, 그러한 이제 천체 운동에 적용을 시키면 천체 운동이 이런 원운동에 가까운 타원 운동을 해요. 그래서 원운동하고 관계 있기 때문에 그 중력 법칙에서 움직이는 행성의 운동이 회전 운동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회전 운동을 배우고 바로 회전 운동에 대한 적용으로 중력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별들의 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회전 운동을 먼저 해야 돼요. 회전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중력을 또 별개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회전 운동을 기술을 할 건데, 그러니까 운동이기 때문에 회전도 운동의 형태거든요.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일직선 운동에서 직선에 의해서 운동을 기술하는 물리량이 변이가 있었고 위치가 있고 변이가 있었고요. 위치와 변이, 그 다음에 속도, 가속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운동을 기술했었죠. 운동을 표시를 했었죠. 그러면 그와 마찬가지로 회전이 일어나는 운동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변이, 속도, 가속도를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회전이기 때문에 회전이 일어나는 것을 무엇으로 변이와 위치와 변이를 표시할 거냐라고 했을 때 각도를 가지고 변이를 표시하게 되죠. 그죠? 그럼 각도가 뭐냐라고 하면은 이와 같이 기준 좌표를 기준으로 정하고 어느 한 점에 위치를 잡았을 때 이 점의 각도를 어떻게 정하면 돼요? 기준을 X축을 기준으로 잡고 원점에서 이 점까지의 선분을 긋고, 그죠? 이게 극좌표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거랑 비슷해요. 그럴 때 원점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는 R이지만은 이 돌아간 방향을 우리가 세타, 각도로 표시한 거죠. 예, 그럴 때 이 각도는 이 R, 이 선분 위에 어느 점에 있으나 각도는 다 똑같은 값을 갖게 되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회전 운동은 사실은 요 점이 회전하는 거나 이 점이 회전하는 거나 요런 점이 회전하는 거나 다 똑같은 방식이 회전한다 그러면 하나의 회전으로 기술이 돼요. 실제는. 근데 이제 실제 입자의 운동, 물체의 운동은 요 원 위에서 뺑뺑 돈다 그러면은 요런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죠. 그러니까 이때 운동하고 이런 점의 운동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각이 변하는 것, 회전에 관한 것만 우리가 얘기를 하자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각도를 가지고 각 위치를 정하는 거고요. 각 위치를 정하고 그 다음에 각 위치가 변화된 각 변이, 그리고 각 변이가 얼마나 빨리 생기느냐, 그러니까 위치가 각도가 얼마나 빨리 변하느냐, 각 속도, 그죠? 각자를 갖다 붙이면 되고, 그 다음에 각 속도의 변화가 있을 수가 있죠. 시간에 따라서. 그것은 각가속도, 그렇게 이름을 붙일 거예요. 그리고 기호는 오메가, 알파. 그러니까 속도에 대응하는 거 오메가, 가속도에 대응하는 거 알파, 그런 식으로 기호를 쓰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각각에 대해서 따로 정의를 할 건데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모든 회전을 기술하기 위해서 각도를 얘기했기 때문에 각도의 단위, SI 단위계에서의 단위를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야 돼요. 자, 각도의 정의가 뭐냐면 그러니까 부채꼴을 생각하면 되죠. 쉽게 우리가 생각할 때 부채꼴. 그래서 이러한 부채꼴을 생각했을 때 요게 반지름이고 호의 길이고, 그럴 때 각도는 원칙적인 정의는 이런 호의 길이를 반지름으로 나눠준 것, 그죠?
그래서 길이에 비해요. 호의 길이하고 반지름의 비율이 각도다가 되는 거고요. 예, 근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는 뭐가 있어요? 뭐 30도다 또는 60도다 해서 한 바퀴를 360도로 360 등분한 것, 그것은 이제 각도를 표시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표시할 때 360이라는 숫자 또는 30이라는 숫자는 사실상 숫자 자체의 의미는 없어요. 이게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그리, 도를 갖다 붙인 건데 한 바퀴 삥 돌았을 때를 360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60도는 뭐에 해당하느냐? 한 바퀴 도는 것에 6분의 1 회전, 6분의 1 바퀴를 돌았을 때를 60도로 표시하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숫자를 가지고 각속도다, 각가속도다를 계산하려고 그러면 매우 불편해요. 그래서 실제로 각도가 갖는 그 값에 대한 의미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길이분의 길이, 숫자이거든요. 그래서 이 값이 그대로 인정이 되는, 이 값을 그대로 쓸 수 있는 단위를 새로 정하자 하는 것이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도의 단위가 라디안이다. 그것은 각도를 숫자로 그대로 표시하는 것이 라디안이에요. 그런데 이때 각도는 길이 나누기 길이니까 차원이 없어요. 차원이 없는 숫자에 불과해요. 각도는 숫자일 뿐이에요. 그것을 각도로서 표시할 때 라디안이라는 것을 갖다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디안은 물리적으로는 뭐 생략해도 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함부로 생략하지 말고 각도 회전 운동을 할 때는 라디안을 꼭 쓰자 하는 거죠. 그럴 때 이 라디안의 1라디안의 값을 어떻게 정하느냐죠. 예, 그러면 여기서 이 값에서 요 세타가 1이 되는 거니까 S와 R이 1이 되는 것. 그래서 이 그림이 바로 1라디안을 표시한 건데 호의 길이하고 반지름하고 길이가 똑같을 때, 그죠? 그때 각도를 1라디안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존에 알고 있는 값으로 바꿔서 생각하면 57.3도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각도를 1라디안으로 정할 수 있죠. 그래서 1라디안의 정의를 얘기를 했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것, 이러한 360도다, 180도다는 것을 안 쓸 건 아니에요. 평소엔 쓰는데 계산에는 라디안을 집어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알고 있는 360도는 몇 라디안에 해당하느냐? 그것은 2파이에 해당하는 거죠. 2파이는 호의 길이가 2파이 R일 때 지름이 R이니까. 그죠? 그래서 요 비율이 2파이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반반씩 나눠서 180도는 파이 라디안에 해당한다 하는 거죠. 예, 각도는 차원이 없다 그랬고요. 자, 그래서 각도의 라디안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각도를 새로 정했을 때 이제 각의 변화를 보자. 그래서 먼저 각 위치를 정하자. 자, 각 위치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회전은 사실 회전이 굉장히 복잡한 회전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건 가장 간단한 회전이고 그 간단한 회전이라는 것은 회전을 얘기하려면 항상 축을 얘기해야 돼요. 기준축. 그래서 회전축이 있을 때 그러니까 원점의 좌표를 축으로 잡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점을 축으로 잡을 수도 있지만 일단 원점의 좌표의 원점을 그 축으로 잡았다 그럴 때 이 축을 중심으로 입자라면은 뺑뺑 도는 원운동을 생각할 거고요. 그 다음에 물체가 회전한다 그러면 물체가 어떤 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물체가 돌아가는 걸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각 위치를 정하려면은 한 점을 가지고 일단 위치를 표시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요 그림처럼 가운데 축을 기준으로 요게 이제 디스크 같은데 디스크가 이렇게 회전한다고 하면 디스크의 각각의 점들이 다 각각의 회전을 하는 거죠. 그죠? 각각의 회전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점을 가지고 위치를 표시하자. 자, 그래서 기준선, 여기 일반적으로 X축을 기준선으로 잡았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간 각도를 각 위치로 표시하자 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 원운동의 일부를 생각할 때. 자, 그래서 이렇게 세타를 정하면 이 세타의 부호가 반시계 방향일 때를 양의 방향으로 정해요. 그 다음에 시계 방향일 때는 음의 방향으로 정해요. 그럼 마치 이건 뭐랑 비슷하냐면 일직선상에서 원점에 대해서 오른쪽을 플러스로 정하고 왼쪽 방향을 마이너스로 정하고 하는 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알겠죠? 대신에 회전이기 때문에 실제 물체 운동은 뺑뺑 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시계 방향이냐 반시계 방향이냐 하는 것으로 각도의 위치의 부호를 정하자 하는 거고요. 이건 극좌표에서 얘기했던 거랑 같은 얘기예요.